보시면 1번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의사를 결정하게 할 몇 단의 고의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강박에서는 2단의 고의. 우리가 똑같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기나 강박은 둘 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과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강박행위와 위법. 여러분요, 이게 이제 2번에 같은 것이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강박이냐 아니냐. 위법이라는 것은 사기나 강박은 차고와는 달리 위법행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지금 3개나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강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먼저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죠. 그래서 해악을 고지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포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해악 고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악을 고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면은 우리 이것을 무조건 강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번 볼까요? 강박이 당시 거리관념과 재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 나왔죠. 해악 고지. 그 다음에 이익이 정당하지 않다. 이익이 정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또는요,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여기 나왔죠. 해악 고지, 법 질서에 위배된다 이 말이죠. 어떤 해악의 고지, 이렇게 되어 있죠. 해악 고지. 그래서 고조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하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오면 다 강박이죠. 그러니까 이 2번은 3가지의 테마가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3가지의 테마를 다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걸 암기하기 힘들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박이라는 것은 해악 고지란 말이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면 그것은 강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해악 고지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강박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했죠. 자, 1번을 보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죠. 여러분요, 우리는 고소나 고발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소나 고발 자체가 그것은 강박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적법한 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강박으로 고소나 고발로 인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목적 자체는 정당한데요, 수단 등이 부적당할 때, 그래서 여기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수단 등이 부당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고소 고발은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 이제 강박은 원래는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박이 때로는 무효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무효가 되려면 딱 2마디, 박탈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극심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강박이죠. 이러한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취소. 그런데요, 여기서 박탈이나 극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취소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효. 아시겠죠? 그것을 박탈, 극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자가 박탈됐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거부하니까요, 이게요, 조폭들이 와가지고 나를 강제로 손을 딱 잡고 내 인장을요, 지장을 이렇게 찍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힘이 센 사람들이 내 모든 몸을 잡고 팔을 강제로 끌어다가 지장을 찍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을 박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극심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딸을요, 인질로 잡고요, 만약에 돈을 얼마를 주지 않으면 당신의 딸을 죽이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다른 어떤 판단을 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극심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원래 강박 그러면 그것은 취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박탈이나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어떤 불법적 해악 고지.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강박은 해악 고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해악 고지가 없다잖아요. 단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해서 이것이 강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강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어떤 해악 고지 이렇게. 자, 3번은요.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뭐라죠? 악이라고 하죠.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 과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는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으면 을이 갑을 사기치면 갑이 취소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을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병, 제3자가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이때 제3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피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피용자가 뭐죠?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제3자가 갑을 사기쳤죠. 그러면 갑은 을이 사기를 쳐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병이 사기를 쳐서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종로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한강 가서 분풀이 한다는 격으로 제3자한테 사기나 강박을 당하고 을한테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병이 제3자가 갑을 사기를 쳤죠. 사기나 또는 강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상대방 을이요. 제3자가 갑을 사기치는 것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 있죠. 이런 경우는 그럼 뭐요? 이 을하고 병이 둘이 짜고서 갑을 물먹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악이잖아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과실이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둘 중 하나죠. 또는이니까 또는 둘 중 하나. 그러면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요. 원칙은 취소를 못하잖아요. 취소를 못하는 것은 이 상대방은 제3자의 사기를 전혀 모르고요. 모르는 게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가 선이 무과실인 경우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여기 있죠. 과실 없이 잘못 없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것을 선이 무과실이죠. 방금 얘기했죠. 선이 무과실 때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전득자는요. 이것을 우리는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즉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은 뭘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득자는 뭘 불문하고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번은요. 민법제 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제3자는 방금 얘기했죠.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피용자를 제3자라고 하죠. 그런데 제3자가 아닌 것은 누구다?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하고요. 여기 병이죠. 병을 상대방이라고 하죠. 그러면 갑이 원래는 이 병하고 바로 계약을 하면 되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과 계약하지 않고 갑이 을에게요 대리권을 수여를 하죠. 그래서 대리권을 줘가지고 이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병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리행위로 인한 모든 법률 효과,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리인하는 모든 것은 본인에게 미친다. 결국 무슨 말이다? 이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될 것을 누가 대신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모든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미치기 때문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치면 상대방은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겠죠. 이때 취소를 누구한테 한다? 사기친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기친 사람이 누구다? 대리인이죠. 그런데 이때는 대리인에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취소한다? 본인에게 취소한다. 왜? 모든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하기 때문에 결국 뭐라 한다?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 되는 거지 대리인이 본인의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를 얘기한다? 대리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가 있죠. 사기.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뭐든 알든 악이 모르든 선이 무조건 본인에게 취소할 수가 있다. 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법률 효과죠. 일반 사기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데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이런 것들이죠. 자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요.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 위법하단 말이죠. 위법.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취소를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다? 사기나 강박은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첫 번째보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면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뭐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뭘 한다? 그것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요. 부당이득 반환하거든요. 이 부당이득 반환 속에는 선의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는데 악의인 경우는요. 이익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까지 한단 말이죠. 악의인 경우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 보면 손해배상이라는 거 여기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나서 다시 또 손해배상을 또 청구한다 한다면 손해배상을 두 번이나 청구하는 꼴이 되죠. 왜?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 속에는 이미 손해배상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나왔죠?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한다? 선택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 먼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죠. 붙이고 그다음 편지를 받고 그다음 편지를 읽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을 뭐란다? 그래서 표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표백주의라는 것은 겉이 하얀 종이에다가 이걸 뭐죠? 우리 이것을 유언서라고 얘기하고요. 이 유언서는 누가 없죠?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유언, 유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기 편지를 붙이죠. 붙이는 것을 우리는 것을 발송주의 또는 발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받는 것을 우리는 도달이다, 도달주의다 이렇게. 이 도달은 원칙은 우리는요. 원칙은 도달주의. 상대방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인데요.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요. 상대방이 있으면 편지를 상대방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돼. 그래서 우리는 도달주의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도달이니까요. 뭐만 암기하면 된다? 발신만 암기하면 된다. 이런 말이고요. 편지를 읽죠. 읽는 것을 우리는 요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요. 도달이라는 것이 뭔가? 도달.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도달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우리가 이제 뭐냐면 도달은 일단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이렇게요. 잘 봐봐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그래서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 놓여 있는 때 객관적 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나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 가족이요 편지를 대신 받았다 이 말이죠. 가족이요. 그것도 도달로 보는 것이죠. 가족이 대신 받는 것도요. 놓여 있는 때 알 수 있는 꼭 내용을 알 필요는 없죠. 알죠? 내용을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 알아버리면 내용을 반드시 알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도달의 양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령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죠.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 알 수 있는 상태까지만 뭐다? 도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도달주의 원칙이죠. 계약의 해지와 같은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이 뭐 할 때부터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여기에서 도달이라는 것은 뭐다?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알아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알 수 있는 어떤 상태? 객관적 상태.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기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으면 돼. 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가족이나 가사 범위가 편지를 지금 받은 상태가 되면 돼. 그것을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현실적, 이게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내용을 알 것까지 범 필요 없죠. 알아버리면 무슨 주의다? 요지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때 도달한 것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로 본다 이 말이죠. 자, 이번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우리는 111조 제1항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도달이요. 그래서 도달하죠. 그러면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딱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그러면 처리한다? 도달하기 전까지.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가 우체부 아저씨에 의해서 어쩌요? 상대방한테 편지가 도달돼 버리죠. 그러면 처리는 못해. 그럼 언제까지 처리한다?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 불착. 불착은 뭐죠? 편지가 아예요. 어디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편지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연착이라는 것은 늦게 도착하는 거죠. 이 편지의 연착에 대한 불착은 누구의 불이익이다? 그건 당연히 의사표시자, 표의자의 불이익이죠. 왜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니까 편지가 연착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도달을 안 했다는 것이고, 불착됐다는 것은 편지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편지를 보낸 사람, 그걸 뭐란다? 의사표시자. 다른 말로 뭐란다?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상대방이 불이익이 아니고, 알겠죠? 편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4번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동거는 가족이나 고용인이 우편물을 수령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것을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요.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도달로 보는 것이고, 이거는요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 등기 이게 중요하죠. 등기라든가 또는요 뭐다? 내용 증명. 우리가 등기란 내용 증명은 우체부 아저씨가 반드시 가서 사인을 받죠. 사인. 알겠죠? 그 편지를 받으면 사인을 받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나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뭐한 걸 본다?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 송달. 그러면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기 우편물이 이렇게 됐죠? 신원이 분명치 않는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이제 을한테 편지 온 것을 가지고 을을 찾죠. 근데 을을 못 찾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을은 병이란 사람하고 같이 동업한다는 거예요. 아마 병 사무실에 가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사무실에 갔죠. 갔더니 을이 없는 거예요. 혹시 을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체부 아저씨가 이 같이 동업을 하는 병이라는 사람의 사무실에 가서 누군가한테 편지를 주기는 줬는데 누구한테 주인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신원이 분명하지 않는 자에게 편지를 배달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신문이라든가 보통표는 뭐죠? 반드시 확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편지를 보낸 것은 확실할지 몰라도 그것이 상대방한테 배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도달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등기라든가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도달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배송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 주소하고 주민등록법상의 주소가 다르죠.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이다.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이면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은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민법상에 있어서